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출산율 1.09%,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합계 출산율 0.9에 진입한 광주. 이 황망하고 난감한 통계 앞에 마음이 많이 막막해지는데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뜨겁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난임 전문의 최범채 원장님이신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요, 최범채 원장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그리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10월 10일이었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네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상 받으셨겠지만 이런 상을 받으시게 되면 마음이 더 뿌듯해지시기도 하고 네.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상을 받고서 네.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임산부의 날에 건강 아이 출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과 선생님들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네. 난임 치료하는 제가 받게 돼서 네. 사실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가적인 난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출생률 저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생명 탄생을 위해서 더 힘써보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난임 쪽에서 원장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20여 년 전에 난임을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는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사실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여성의 나이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한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네. 난임 환자가 많이 증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난임 네. 치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난임 시술, 그 시술을 통해서 출생하는 아이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통계를 봤더니 산부인과 의사 4,000명 중에서 이렇게 난임 시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200명이 좀 넘는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중에서 3만 건 넘게 체외 수정을 해보신 분은 10분 정도예요. 그중에 네. 원장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 네. 시험관하기 시술, 불임 난임 치료를 하는 병원이 180여 군데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난번에 탑10을 뽑으셨더라고요. 네. 그중에 저희 지방에서 네. 두 분이 선정이 됐어요. 네.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두 분이라는 게 광주 지역의 두 네.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중에 두 분이 광주에 계신다 그 뜻은 난임 시술 분야에서 광주를 이제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네. 난임 치료는 다른 내과적인 그리고 수술 환자하고 달리 네. 임신 성공과 실패가 확연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해도 임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 명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지역의 환자분들이 네.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탑10에 두 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일까요? 지역 의료의 세계화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난해부터 광주권 의료관광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갖다 보니까 네. 외국인 환자를 10여 년 전부터 네. 보게 됐어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방문하셨고 네. 또한 최근에는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해외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메디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뿐만이 아니라 시라든지 네. 관련 기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난임 혹은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외국에서
의료 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광주는 이 의료 세계화, 의료 관광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네. 제가 의료 관광을 처음 시작한 10년 전만 해도 네. 광주라는 지역은 뭐든 안 된다. 외국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교통편이나 모든 면에서 오기가 힘든데 그렇죠. 오겠어? 그런 생각으로 프레임이 굳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네. 애국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네. 해외 설명회에도 많이 나가서 네. 이 지역의 의료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요.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와야 하는 근데요. 거잖아요. 예. 우리 광주를 찾으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10배, 20배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중국, 그리고 CIS 국가, 몽골, 그 나라는 3시간 정도가 그렇군요. 네, 동네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협의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몽골에 네. 병원을 설립을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몽골에서 대통령 훈장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몽골하고 인연이 된 거는 네. 제가 8년 전에 네. 몽골을 처음 여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 모보자 보건센터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수술방의 현실이 아니라 네. 수술실의 바닥이 시멘트인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실도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네. 바로 다녀와서 저는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챙겨서 도네이션 했어요. 네. 그리고서 몽골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몽골 환자들이 그동안에 8년 동안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임신하신 분이 네. 시험관의 시술로 300여 쌍이 됐어요. 우와. 그래서 그분들이 광팬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그 나라의 네. 의과대학의 열악한 그 교육 환경 때문에 제가 이제 장학생을 4년 동안 계속 2~3명씩 뽑아서 네. 광주에 데리고 와서 인턴십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요? 네. 일이라든지 병원 업무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행 중 하셨다가 그런 환경을 보시고 마음을 굳히신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몽골에서 이게 방문해서 네. 300여 쌍이 임신 성공해서 돌아갔지만 네. 나중에 몽골의 현실을 보니까 네. 성공하신 분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예. 근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광주까지 오면서 가지고 있던 중고차도 다 정리하시고 팔고, 예. 그 아끼던 가축도 정리하시고 네. 임신이 됐으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몽골에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진출을 하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몽골 가신다면서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이번에는? 내일도 저는 진료하는 게 아니라 네. 팬미팅 하러 간다고 아, 생각합니다. 정말요? 사실 몽골에 가면은 네. 저희 20년, 30년 전에 환자 봤던 네. 그런 풍경이 있어요. 진료보다도 제 얼굴 보기 위해서 오신 네. 분도 있고 네. 손잡아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저하고 치료했던 분들하고 네. 교감도 갖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지분 100%인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면은 네. 그 나라 사람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쉬워요. 예. 그렇지만은 파트너로서 제가 4분 정도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마음을 가진 거하고 현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시밭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런 표현을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바위 돌에 난을 심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 지분 100%로 몽골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난임 치료 기술을 이제 몽골에서만 전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청도에도 전파하신다면서요. 네, 요즘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몽골에서 한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청도에 네. 조선족 기업인들께서 아, 저의 그 기술이라든가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네. 사실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은 네. 난임 클리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팅하는 게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광주에 이렇게 많은 네. 중국 분들이 방문하면 좋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안이 있으셨고요.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네. 저희 병원에서 진료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클리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조그마한 클리닉이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클리닉을 통해서 네. 배란 유도라든가 진단을 하고 아. 광주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환자로서는 경비라든가 시간적으로 많은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또 네. 광주를 찾을 수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좀 이렇게 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일자녀였지만은 그렇죠. 네. 최근에는 산하 제한이 풀리고 네.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해외 나가서 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아이를 또 갖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블루오션은 네. 저는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그러는데 네. 의료는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지식과 네. 서비스는 네.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 난임 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또 이제 난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또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가장 기쁜 순간과 또 가장 힘든 순간을 늘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언제 가장 기쁘시고 언제 가장 힘드세요? 사실 제가 난임 의사로서 네. 한 25년 일을 했는데요. 네. 기쁨이 많았죠. 네. 근데 기쁨보다도 슬픔, 아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사실 시험관하기 시술은 10분이 시작하면 네. 6분이 실패하게 돼요. 어. 그래서 난임 환자들이 겪는 거는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 그리고 상실감 네.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의료인이 똑같이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술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네. 의사는 물론이고 네. 간호사, 상담 간호사, 그렇죠. 그리고 시술하는 간호사, 그리고 배양 기술사, 연구원들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로서는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네.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아. 지휘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예민해 있죠. 의사지만은 네. 음악을 하는 분처럼 네. 상당히 센시티브합니다. 네. 말씀이 의사이긴 하지만 생명을 이제 다루셔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부의 마음 상태 이런 걸 또 교감하고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찾는 분들이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는데 네. 사색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독서에 아주 치중하면서 네.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가요? 병원에 책을 가지고 있는 서재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구비를 하셨던데요. 네, 저희 병원에 한 1000권 정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책 사서 보지 않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고객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네. 아유, 스마트폰 놓고 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병원 오셔서 책을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아, 책을 관심을 두시는구나.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네. 또 막 스트레스라든가 네. 마음 평정심을 네. 찾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 원장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계시면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거나 즐거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네. 책을 한 권 꺼내서 그 책이 마음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그 시간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네. 평온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지 네. 난임 치료에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의 이런 끊임없는 정열이 강한 활동 속에서도 출산율은 1%대 그 정도밖에 네.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도 많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20년 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1990년대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네. 몽골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2배입니다. 그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근데 우리의 환경이 네. 지금의 환경이 3만 불 시대이지만 네. 교육적으로나 주거적으로나 직장 생활에 해피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힘이 있다면은 네. 공공주택을 네. 정부에서 많이 짓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요. 대신에 네. 공공주택에는 민간주택에서 짓는 시설보다 네. 국가에서 더 투자하는 거예요. 도서관도 예쁘게 지어주고 네. 그리고 체육시설도 잘해주고 네. 그리고 녹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네. 지금은 임대주택하고 민간주택하고 편가르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에 잘해놔 보세요. 정부가. 그러면은 저도 임대주택에 가고 싶어요. 네. 둘이 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평온한 마음, 네. 주변 환경,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바쁘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저는 소박한 꿈인데요. 네.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네. 꾸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국내 환자나 네. 해외 환자나 네.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네.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지금 제가 하고 강주 계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 강주가 헤드쿼터가 되는 세계적인 난임 클리닉이 네.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빠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열심히 해야 각오를 되겠죠.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가끔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남녀가 요즘에 구분 없이 직업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그런 구분이 많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성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아니라 한 가족, 조금 더 네.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장소들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일, 이 임신과 출산 육아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사회적인 약속이 모쪼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범채 원장님과 함께한 집중 인터뷰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